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오늘도 팔자 한 수를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미선의 팔자입니다. 12월 달에 무토라 병화와 간목이 필요한데 원명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격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중왕자로서 격을 정합니다. 사주 중에서 일간을 제외한 일간의 세력을 제외한 왕한자를 격으로 정해서 일간과 대비해서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월지, 본기, 투출이 주중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월지가 바로 급제가 되는 것입니다. 월급인데 축중에 번기 기토가 연상에 투해서 급제가 되는 것이죠. 이 급제는 일간과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격으로 잡지 않는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암장 투출의 바톤을 넘깁니다. 암장을 봤더니 계신기가 있는데 신금이 시천간에 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중에도 술중에도 또 유중에도 뿌리를 내리고 유술 유축 합금이 돼서 아주 강하죠. 그래서 상관이 격으로 되는 것입니다. 급제가 상관을 생해 주니까 더욱더 좋죠. 자, 여기까지 격은 마치고, 그렇다면은 이 상관이 팔자의 정권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팔자는 상관이 격을 이루는데 태왕합니다. 굉장히 왕합니다. 상관 태왕 격이 되는 것입니다. 상관 태왕하게 되면은 설기태심이라고 했잖아요. 기운이 심하게 빠져나간다. 설사를 만났다. 태심, 심하게. 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아니, 술토도 있고 축토도 있고 기토도 있는데, 기토는 자기도 설기되고 있어요. 축토는 유축합으로 갔어요. 술토도 합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기태심이란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요, 태왕을 한 글자로 줄여서 앞으로 당깁니다. 이때 진이라는 글자, 진하게 설계한다. 진하게 설계하는 격이죠. 그렇다면 이 상관이 문제가 되는 거죠. 병이 되는 거죠. 병입니다. 상관이 병입니다. 상관은 역용의 신입니다. 흉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극으로서 다스려야 됩니다. 상관을 극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상관 용인격 중에서도 찐상관 용인격.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약이죠. 약입니다. 병약이 상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유병, 팔자 유병, 유약하면은 귀하게 된다. 방위 기다. 고위직에 오른다. 라고 했습니다. 대발한다. 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런 것을 찐 설계하고 겨울에 또 설계되니까 이것이 상관이 인성을 차고 있다. 그래서 상관폐인이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상관폐인격 사주들이 나오고 있네요. 상관폐인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바로 인성이 용신 역할을 합니다. 용신은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죠. 상관폐인은 바로 상신입니다. 용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상신은 격을 성격시키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상신과 용신이 이렇게 같을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만, 다를 때 용신만 가지고 계속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나온 말이, 어설픈 말이 무엇입니까? 용신이 다가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상신은 바로 대운까지 체 영역에서 보고, 강약 용신은 세운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팔자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상관이 설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팔자에 상관이 설기를 시키고 있는데 인성이 바로 이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가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병유약, 병약상제. 이것을 용신이다라고 해도 되고요. 희신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것은 조후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 부분 조후 역할을 하는데 술토도 미온지토가 되는 것입니다. 정화가 있고요. 조후까지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이것은 약이고 상신 역할까지 하고 있죠. 재상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병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뜻합니다. 리스크를 뜻하는 이것을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인성의 안전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변환시켜보죠. 여기가 신금이고요. 여기가 정화잖아요. 싹 지워보자고요. 자, 이 상관이 길들여지지 않고 날뛰는데 인성이 와서 이렇게 극을 하면서 견제를 하고 조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잘 된 거죠. 그래서 상관이 병인데 상관은 무엇입니까? 여명에서 상관은 자녀를 뜻합니다. 자녀 문제를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팔자다. 상관은 관을 극하니까 육친상으로 남편을 극하기 때문에 남편 문제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이 팔자가 좋을까요? 바로 약이 있기 때문에 이 인성이 상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운에서 개수가 와서 여기를 극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깨지면 여기서 아주 기승을 부리겠죠. 상관이 이제 견제당하고 있다가 자유를 얻으면 더욱더 기승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팔자는 자녀 문제가 있는데 설기태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설기태심이고 상관이 태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별이 태왕하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는 어떨까요? 과체중 상태로 뱃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력이 있어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포태상타란 말이에요. 포태상타. 왜 이 팔자를 이렇게 제가 자세히 풀까요? 이 팔자가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미선 팔자가 맞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정보가. 그런데 이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일상에서 도움이 되라고 제가 푸는 겁니다. 이런 팔자가 많습니다. 제가 많이 풀어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주 용한 얘기가 돼서 기절초풍합니다. 포태상타죠. 그러면 아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크기 때문에 자궁도 좁아 모자라서 자궁 외 임신을 하는 그런 팔자란 말이죠. 즉 나팔관까지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팔관 임신 팔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낳게 되면 설기태심이라고 설기가 많이 되니까 기운이 쫙 빠지죠. 그러면 산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산후 조리에 신경을 더욱더 쓰라 이겁니다. 이런 팔자들은 신경을 써서 산후 조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못 써서 덕병을 하죠. 산후 덕병을 얻는 팔자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팔자가 지금처럼 안전장치가 제대로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안전장치가 만약에 격발당해서 고장이 난다면 자기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화가 속출하게 돼 있습니다. 화가 속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상관이 이렇게 왕할 때는 관을 보게 되면 이 관에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관이라는 것은 육친상으로는 남편이라고 그랬고요. 내 윗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상관입니다. 이것은 상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법이죠. 법이고 질서를 뜻합니다. 법질서라고 하면 되겠네요. 공정, 정의.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덕에서 나오고 도덕은 양심에서 나왔고 자 법질서뿐만 아니라 우주질서입니다. 우주질서 관은요 우주의 질서단 말이에요.
우주의 질서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천심은 곧 민심이잖아요. 민심을 곧 여론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국가 체제를 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질 때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 상관이 관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인성이 관을 눌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못하지만, 인성이 재성으로부터 파도당하면, 즉 탐재 괴인 당하면 상관이 살아서 관을 치는데, 그때 관이 나타나면 째까닥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올해가 그런 운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올해 운을 보기 전에 무엇부터 봐야 됩니까? 대운부터 보고 원명과 대비해서 본 후에 세운에서 적용해 나가야만이 팔자가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미 대운입니다. 올해 딱 개미 대운에 을사가 들어옵니다. 개수가 들어오면 정화를 극해버립니다. 그러면 정화가 신금을 견제하고 조련하고 극하던 이 힘이 빠져버려서 스톱하니까 신금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기성을 부리는데, 묶였다가 기성을 부리니까 더욱 기성을 부리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을목이 들어오면 가만 안 두겠다는, 극하겠다는 그런 기세를 부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무토가 할 때 재성이란 말이, 재성이 재극인을 했단 말이, 재극인을 했습니다. 즉 재를 탐하면 인수가 파괴된다. 그래서 이것을 탐재괴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탐재괴인 되면 이때 뇌물을 받게 되면 감투가 날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격이 원래 상관 폐인인데, 상관격이 인수를 차고 있는데 인수가 탐재괴인 돼서 깨져버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대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팔자는 격이 깨진 겁니다. 파격이 된 겁니다. 파격이 되면 사주가 깨졌다는 뜻이고, 이제는 상관폐인에서 그냥 상관격으로 돌아섰습니다. 상관격으로 돌아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금이 이제 복병으로서 을목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올해 을목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상관경관이란 말이에요. 올해 상관경관. 상관견관하니 바로 화백단 운이죠. 백화가 뒤덮게 돼 있다. 상관경관이란 말이에요. 이 미토는 어떻습니까? 축토와 술토를 만나서 사명살이 구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고가 되는데, 축중의 계수와 술중의 무토만 일단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바로 통변을 할게요. 술중의 무토가 대운에서 들어온 청간 계수와 합을 해서 취합니다. 이건 누굽니까? 일간무토와 비견이니까 이것이 바로 카라텔의 동무라고 그랬죠. 동무가 돈을 가져갔네. 자, 그러면 나는 개털인가요? 아닙니다. 무토 나는 축중에서 나온 개수와 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재란 말이죠. 재는 바로 돈이잖아요. 돈을 내가 취합니다. 취하는데 화가 되니까, 화는 숫자가 27인데 200억 클럽이란 말이 나왔고, 축토는 어두운 암실을 뜻하니까 암실에서 암묵적인 거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통변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미토까지 됐죠. 이제 사화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사유축하고 금국이 되는 것입니다. 금국이 삼합이 완성이 되면 동한 겁니다. 동했다는 것은 곧 상관국이 동해서 상관이 엄청난 기세로 동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깨지는 것은 누굽니까? 깨지는 것은 뭐 두말 할 것 없이 관이 깨지는 거죠. 관이라는 것은 공정과 정인데, 신금 상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술토 개에서 나왔고, 축도 소에서 나와서 공정과 정의는 개와 소나 노나라, 이런 말이 성립되는 것이고,
자, 상간 국이동에 있기 때문에 상간경간 화백단을 넘어서서요. 이것이 바로 진법무민이다 말이에요. 진법무민하니 황천길로 가는 사람이 있겠다. 황천지객이죠. 황천객이 있겠다. 지난 시간에 내천자를 썼는데 뭐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황천객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천객이 누굴까요? 을목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을목이. 이때 바로 자녀 문제도 생기고 남편 문제, 특히 남편 문제인데요. 이것은 을목은 생명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암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돈 문제, 금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탐재 괴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처럼 팔자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읽어내서 실생활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관경관하니 화백단이요 진법무민하니 황천계기로다. 마치겠습니다.